안녕하세요. 최근에 결혼까지 하려고 진심으로 마음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단 완전히 보류된 상황이에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진짜 이유가 생겼거든요. 저는 조그만 옷가게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죠. 위로 오빠만 2명이 있는 저희 집은 그다지 유복한 환경은 아니에요. 대학을 가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에도 돈 문제가 가장 비중이 컸고요. 하지만 제가 선천적으로 엄청 긍정적인 성격이라 대학에 못 간 건 못 간 거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돈이라도 열심히 모으자 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틈틈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블로그나 SNS를 통한 부업도 꾸준히 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오빠들은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장학금 받으며 학교를 다녔는데 물론 오빠들 역시 틈틈이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마련하면서 말이죠. 그렇다 보니 제가 버는 돈은 한 푼도 집에 가져다 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부모님 역시 유일하게 대학에 가지 않은 제 앞날이 제일 걱정된다면서 한 푼이라도 악착같이 모아서 나중에 하고 싶은 거 꼭 하라며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매달 200만 원 이상씩 모으며 살 수가 있었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을 오직 돈 모으는 걸 최고 목표로 설정하고 살았어요. 남들은 대학 가고 미팅이다 뭐다 놀러 다니기 바쁠 때 저는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던 해에 아는 분의 소개로 가게를 사게 들어가 지금의 옷가게 사장님이 된 겁니다. 그때가 한참 다들 어려웠던 시기라 제 딴에는 나름대로 큰 모험을 한 건데 운이 좋았는지 그동안 꾸준히 나름 단골 손님들도 확보했고 수입도 어디 부끄럽지 않을 정도는 됩니다. 물론 바쁜 와중에도 연애를 몇 번 하긴 했어요. 이런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놈이 그놈이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제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0이 넘어가고 몇 년이 지나도 결혼은커녕 변변한 남자친구 하나 없는 저를 집에서도 답답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빠들은 진작에 자리 잡고 결혼까지 한 상태였고요. 당연히 하나 남은 막내딸이 행여라도 결혼도 못하고 혼자 늙어갈지도 모른다며 부모님은 점점 더 성하셨어요. 막말로 제가 비혼주의자도 아니고 남자를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어련히 때 되면 알아서 할 거 아니냐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부모님은 그렇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러다 부모님의 소개로 선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만난 남자가 제 전남친, 즉 남편이 될 뻔한 남자였죠. 당시 36으로 저보다 3살이 많았던 남자친구는 누가 봐도 30대 초반으로 볼 정도로 동안에다가 키도 훤칠한 사람이었어요. 직업도 월 400만 원 받는 회사원이라고 하니 나쁜 편도 아니었고요. 어차피 연애로 만난 사이도 아니고 양쪽 다 결혼을 전제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 호감이 있는 걸 확인하자마자 서로에 대해 현실적인 부분들까지도 다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집안 사정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결정적으로 결혼 당사자인 저와 남친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가 제법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28평 자가 아파트에 국산 중형세단 자동차 월 수입은 500에서 700 사이였고 남친은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에 연봉으로 따지면 6천 정도 되었어요. 따로 가지고 있는 집은 없었고요. 요즘 흔히 말하는 반반 결혼조차 안 되는 조건이었지만 남자친구 성품과 인간됨됨이만 보고 저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남친과 만남을 가질수록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생각하는 성격과 누구에게든 항상 예의 바른 모습에 이 정도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강해지더군요. 그러다 한 번은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드리고 그 다음엔 남친이 저희 집에 와서 인사를 드리기로 했죠. 그렇게 남친 집에 가기로 한 날이 가까워지자 남친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그러는 겁니다. 제가 미리 알아둬야 할 게 있다고 말을 꺼내면서 4살 많은 누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잡다한 설명은 제외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자면 자기 누나 성격이 많이 세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할 거라고 하는데 전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저도 10년 넘게 장사하면서 소위 볼꼴 못 볼 꼴 다 겪으며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세봐야 얼마나 세겠냐.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가만히 있을 저도 아니라서 일단은 남친에게는 중간에서 오빠만 잘하면 큰 문제 없을 거라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남친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전 바로 알아버렸죠. 제 시누이가 될 남친 누나가 진짜 보통이 아니라는 걸요.
남친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잘 왔어요 라고 존대를 하셨는데 남친 누나라는 사람은 대뜸 말을 놓는 겁니다. 와서? 고생했다. 라면서요. 거기다 고개만 까딱하고 소파에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는 모습에 뭐 저렇게 무례한 인간이 다 있나 싶었네요.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일반적인 질문을 하시는 남친 어머니와는 달리 다짜고짜 제 옷가게 매상이며 월세,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재산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돈에 관련된 것들만 물어보는데 그냥 얼버무리면서 대충 대답하느라 혼났네요. 마음 같아선 그냥 나와버리고 싶었지만 중간에서 남친이 진땀 흘리며 중재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그냥 있다 보니 어느새 밥을 다 먹었더라고요. 솔직히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말을 그때 처음 경험했네요. 커피를 마시며 이제 인사는 드렸으니 집으로 돌아갈 타이밍만 잡고 있는데 남친 누나가 또 그 얄미운 입을 놀리는 겁니다. 저희가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시가의 용돈은 또 얼마나 할 건지, 또는 명절에는 친정이랑 시가랑 어떤 식으로 나눠서 찾아뵐 거냐 등등 별 쓸데없는 질문들만 늘어놓더라고요. 참다 못한 제가 그랬어요. 저 아직 청혼도 못 받았는데 무슨 결혼 이야기를 벌써 하냐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기로 해도 그건 저희 당사자 2명과 양가 부모님이 알아서 하겠다 했습니다. 관심은 감사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제가 대답해 드릴 건 하나도 없을 것 같네요 라고요. 남친 누나는 자기도 민망했는지 저를 잠깐 째려보더니 장사를 해서 그런지 성격 좀 있다?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진짜 성격 있는 게 뭔지 제대로 보여줄까 하다가 그냥 참고 급하게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남친이 저더러 참느라 고생했다고 하면서 오늘은 우리 누나가 많이 참았네 진짜 다행이다. 자기가 마음에 들었나 봐.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대체 많이 참은 게 이 정도면 평소 모습은 어떻다는 건지 예의라고는 국 끓여 먹을래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걸 옆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던 남친 어머니도 솔직히 좋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딸을 키워왔는지 보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이 되더군요. 아무튼 찜찜한 기분을 뒤로한 채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남친 역시 저희 집에 인사드리고 갔습니다. 당연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앞뒤 재지 않고 상수를 들며 예비사위라며 환영을 해주셨죠. 남친 역시 저희 부모님께 예의 바른 모습으로 점수 많이 땄고요. 부모님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남친과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제 옷가게에 남친 누나가 나타나서 깽판을 치기 전까지는요. 어떻게 알았는지 아침 일찍부터 저희 가게에 온 남친 누나는 어떻게 오셨냐는 제 말은 들은 채 만체하면서 마치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저희 가게 안을 둘러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테리어가 너무 구식이라느니 옷들이 영 별로라느니 아주 작심하고 흠집을 찾아내는 모습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의가 없는 건 이미 한 번 경험했지만 남의 영업장에까지 와서 저러는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다른 손님들도 있고 해서 그냥 꾹 참고 용건을 말할 때까지 그냥 카운터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피스 하나를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비 옳게 될 사람이 하는 가게에 와서 매상도 안 올려주면 섭섭하지라며 계산을 해달랍니다. 아직도 정확하게 가격이 기억나네요. 48,000원짜리 아이보리색 바탕에 핑크색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였어요. 어차피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고 장사는 장사 아닙니까? 굳이 팔아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가격을 말해줬더니 카드를 꺼내는 척하다가 갑자기 지갑에서 10,000원짜리 4장을 꺼내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카드 수수료 아니냐. 그러니까 현금으로 계산해줄게라고 말하며 제게 40,000원을 주는데 그때 바로 알았어요. 매상 올려주러 온 게 아니고 저번에 나한테 기분 나빴던 거를 이런 식으로 되갚아주려 왔구나라는 걸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10년 넘게 옷장사로 잔뼈가 굵은 저한테 이런 식의 꼬장은 애들 장난이었죠. 저는 정색을 하며 카드 수수료 그거 아무 상관없으니 카드로 주시라고. 그리고 현금으로 주실 거면 정확하게 8,000원 더 주셔야 한다 말했습니다. 그것도 남친 누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이죠. 그러자 살짝 당황한 기색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곧 가족 될 사이인데 너무 깐깐하게 구는 거 아니냐고 따지길래 누가 가족이냐고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자꾸 앞서가시네요. 아직 결혼에 대해서 한마디 상의도 한 적 없는데 자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손님 이러면서 되받아쳤네요. 제 목소리가 조금은 컸는지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저희 쪽으로 집중되는 게 느껴지면서 자기도 창피했는지 바로 카드를 꺼내서 주더군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잔액부족 메시지기 뜨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 살짝 미소를 머금으며 다른 카드 없으시냐고 물어봤죠. 이번엔 진짜로 크게 당황하는 모습에 웃음이 터지는 걸 겨우 참으며 결국 현금 4만 원 받고 신용카드로 8천 원 긁어서 보냈습니다. 원피스를 들고 돌아가는 뒷모습이 어찌나 웃겼는지 몰라요. 남친 누나가 가자마자 저는 바로 남친한테 전화 걸어서 방금 있었던 일을 자세히 다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잘했다네요. 사실 저 그렇게까지 짠순이 아니에요. 신상옷들이 들어오면 꼬박꼬박 제일 이쁜 걸로 골라서 새언니들한테 선물하기도 하고 또 제 친구들이 놀러 올 때면 반값으로 사게 팔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님도 손님 나름이잖아요. 대놓고 저한테 시비 걸러 옮길 뻔한 사람한테까지 베풀 아량은 없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자친구라도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것 같다는 거지만 누가 아나요? 이곳의 사연들처럼 갑자기 돌변할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결혼에 대한 기대보다는 왠지 모를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나 남친이 말한다고 들을 사람이었다면 벌써 고쳐도 진작에 고쳤을 테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 자체는 사귀면 사귈수록 저와 잘 맞는 부분이 많아서 고작 시누이 될 사람 한 명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을 시험해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주인공은 바로 남친 누나였죠. 한 번 개망신 당하고 간 뒤로는 연락도 없고 다시는 마주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 글쎄 저희 가게에 또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자기 친구이랑 같이 말이에요. 주말에 어디 모임이 있다고 옷을 사러 왔다고 하는데 딱 봐도 저번에 못다한 2차전을 하러 온 게 분명해 보였죠. 그렇게 두 사람은 온 가게를 쑥대밭을 만들면서 입지도 않을 옷들을 다 빼놓고 다니는 통에 애꿎은 저희 직원이 따라다니면서 정신없이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하가 치밀어 올랐지만 뭐 어쩌겠어요. 일단 저희 가게에 들어온 이상 손님은 손님이니까 꾹 참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남친 누나의 행동거지가 묘하게 이상한 겁니다. 장사를 나름 오래 하다 보니 이제는 손님의 표정이나 제스처 하나로도 대충 짐작이 가능하거든요. 분명히 남친 누나의 모습은 정상은 아니었어요. 어딘가 불안해 보이고 자꾸 주위를 둘러보는 게 무슨 일을 저지를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에게 잠시 나갔다 온다고 말한 다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가게 뒤에 자주 가는 커피숍에 앉아 핸드폰을 켰죠. 거기엔 매장 내 모든 CCTV가 연결된 어플이 있었고 저는 한동안 핸드폰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친 누나가 매장 구석으로 스웨터를 하나 가지고 가더니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더라고요. 자세히는 안 보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그걸로 들고 있는 스웨터에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앞에서 따라온 친구가 마치 그 모습을 가리려는 듯 벽을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장에서 자기들을 찍고 있는 카메라는 몰랐나 봐요. 대충 봐도 제가 파는 은수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게 확실했죠. 저는 바로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듯 서 있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쪽에서 아까 본 그 스웨터를 들고 남친 누나와 친구가 제게로 오는 겁니다. 그리곤 다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무슨 옷가게가 이러냐고 이런 걸 누가 입으라고 팔고 앉아있냐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마흔이 다 돼서 고작 한다는 짓이 저 정도 수준이구나 정말 참담하고 안쓰러울 지경이었네요. 전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남친한테 전화 걸었어요. 그리곤 지금 당신 누나가 내 가게에 와서 무슨 짓을 한 줄 아느냐. 멀쩡한 옷 망친 것도 모자라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당장 경찰 부를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 누나가 저를 확 밀치더니 자기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펄쩍펄쩍 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손가락으로 천장에 있는 카메라를 가리켰고 그 순간 남친 누나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버리더군요. 솔직히 그때 남친이 단 1초라도 망설였다면 당장 헤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남친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 부르라고 하면서 자기도 곧바로 제 옷가게로 온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 후 남친이 도착했고 가게로 들어오자마자 자기 누나한테 엄청 뭐라고 하더군요. 경찰 부를 거라고 못 도망가게 잡아놨었거든요. 솔직히 제 성격상 경찰을 못 부를 것도 아니었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는 심정으로 옷값만 환불받고 보내주긴 했습니다. 대신 앞으로 한 번만 이딴 식으로 시비 걸면 그땐 남자친구 눈하고 나발이고 국물도 없을 거라는 확실한 경고도 함께 말이에요. 남친 말로는 그날 집에 가서 시어머니까지 불러 아주 제대로 뒤집어 엎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누나 관리하겠다고 약속까지 하는데 이 정도로 성의를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굳이 제가 다시 나서기도 애매하고 해서 알겠다 대답만 해줬네요. 그 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전화나 매장 방문 없었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 예상은 하는데 또 모르죠. 사람 일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남친과는 여전히 잘 만나고는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결혼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합격점을 줄 수 있지만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볼 거 따져보고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려고요. 결혼을 진짜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결혼을 한다고 해도 저는 제가 할 도리만 하고 살 겁니다. 그 외에 택도 없는 수작 부리면 그때그때마다 박살내줄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새로운 소식 있으면 그때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